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신문 방송언론인협회 주관으로 최민호 시장님과 협회 각 언론사 대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파워뉴스 오이수 대표가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또 새해도 벌써 2달이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 시장님께서 또 취임하시고 또 많은 성과들 내셨는데 하여튼 올해도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그동안 시정 성과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 통과를 가장 큰 성과로 또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고요. 그리고 잉팩스 도입이라든지 한글 문화도시 그리고 KTX 세종역 추진 이런 부분들 많이 성과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시장님이 그래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 좀 단 2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제일 의미 있는 건 역시 우리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것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옴으로써 이제 행정수도, 제2의 수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실체가 이제 확실히 굳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글 문화도시를 세종시에서 표방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한글 문화도시라는 것을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로서 예비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글날 행사를 서울이 하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서울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한글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세웠다는 것, 그것이 저는 또 2번째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또 시장님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통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의미를 두셨는데 앞으로 그 시에서 또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 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27년도에는 그 세계 대학 경기대회도 우리가 좀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또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계획과 함께 올해 9월부터는 교통체계가 완전히 혁신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들이 이응패스를 도입해서 자가용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또는 단지 교통버스뿐만이 아니고 택시 그리고 또 셔틀버스 이런 것까지 교통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입자 가습기 암치료센터를 MOC를 맺었는데 그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산업단지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국가시범도시로 스마트시티도 올해부터 또 추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가시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굵직한 사업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장님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네, 3번째 질의는 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 협회 감사가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행정수도 만드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뒤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이제 그 상원두고 세종에는 세종시의 하원으로 해서 양원제를 좀 하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헌법을 얘기하고 특히 국회를 하원에 양원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을 뛰어넘는 말이기는 하죠. 근데 저는 세종시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국회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에 들어서는 세종국회의사당은 우선 물리적인 크기가 여의도의 2배 되는 그런 규모고요. 이전하는 상임위원회가 17개 중에서 여기가 11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또 2배 되는 상임위원회가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울에도 국회가 있고 세종에도 국회가 있고 근데 그 규모는 오히려 세종이 더 크다. 여기도 도서관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국회가 2개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그냥 건물이 2개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국회를 좀 다원적으로 우리가 설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국가 볼륨이 옛날에 개발도상국가인 한국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고요. 경제 대국이고 또 문화 대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이 찬성만 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든 이념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휙휙 바꿀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옳은가라는 반성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지금 선진국다운 선진국에서 양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0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원제가 선진국에서는 왜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양원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신중성 그리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다차원성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정쟁으로 굉장히 대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진보 아니면 보수 이런 식으로 국민이 갈려져 있는 것을 중화시키는 작용 그리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도 국회가 2개 있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정사의 의미도 있고요. 또 세종이라는 또 서울과 세종이라는 제2의 수도와 수도라는 관계에 있어서도 양원제라는 것을 도입해 볼 시기가 됐다.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네. 그 이제 우리가 미래 전략 도시를 이제 표방하시면서 이제 산업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세우고 계신데요. 사실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 좀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 자족 기능인데요. 예. 이제 자족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는 곳에 있으면 자족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사는 곳은 여기 직장은 다른 도시다. 그럼 자족성이 떨어지죠. 직주 근접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세종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아직도 취약하다고 봅니다. 뭐 여기는 이제 중앙청사가 있고 정부청사가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됐지만 공무원 이외의 시민들은 여기에 마땅한 직장이 얼마나 있느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이 세종시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직장도 여기서 다닐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국가산업단지라든가 하는 자족 기능을 갖춰야 될 필요는 아주 굉장히 절실합니다. 때마침 올해부터 또 국가산업단지 약 87만 평 되는데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연서면에 추진이 되고 한 2030년 전후에는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첨단 산업단지가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족 기능을 좀 더 확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국가 시범단지 약 83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도 완성되는 게 약 2030년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4, 5년이 후면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 점점 성숙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질의는 프라임 경제 오영태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를 위해서 발품 행정, 세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발품 행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양자 산업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그 후에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소위 미래 시대를 좌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산업을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AI고요, 하나는 바이오고, 세 번째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AI와 바이오와 양자 컴퓨터를 어느 나라가 더 선도적으로 개발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미래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과학기술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세종시는 여기가 첨단 과학기술로서 연구하는 테스트 베드 시트로 여기가 지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가까운 카이스트와 함께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 캠퍼스가 있고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곳에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바로 하버드 대학교하고 MIT 대학 교수들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인근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MIT 대학 교수들이 카이스트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또 동시에 그 양자 컴퓨터 회사가 세종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연구와 그리고 산업을 같이 발전시키는 그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한다면 양자 컴퓨터를 말하자면 실리콘밸리 같은 세종시가 소위 퀀텀 릴리지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든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의 하나 더 한번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오늘 또 때마침 최규환 무소속 후보가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어요. 누구요? 최경환. 네. 네, 국민의힘 최경환 그 무소속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또 그 공약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세종시도 27년에 가동을 목표로 중입자 센터 증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암세포 파괴 부작용이 적은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겠다는 관심이 그렇게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종시는 그 앞으로의 그 암치료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료복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할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일본에 작년에 출장을 가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12월 26일입니다만은 그 일본의 그 암치료센터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일본의 도시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기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대와 그 암치료센터라는 가속기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거든요. 그 한양대학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맺어서 한양대학과 그리고 도시바와 그리고 세종시와 그리고 이제 자본을 투자하는 금융투자회사와 6사람이 협의를 맺었죠. 그렇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아직 계약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내에서 암치료센터의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도시와의 기술진들이 암치료 기계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 그렇다면 2027년경에는 여기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고 부산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세종에 짓는 것이 가장 지리적으로 아주 적절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질의는 세종 25시 김정순 대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세종시가 문화관광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예비 사업을 통해 연말에 최종 심사 통과가 남아 있는데요.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글 그럼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한테 창제하신 우리 민족의 최대 축복이고 선물이죠.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본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또 한글 문화, 또 한국어의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건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복도시건설청장이었던 201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학교를 쓴 우리말로 지었죠. 그것도 한글 도시를 표방하는 하나의 상징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한국어, 한글이 이게 엄청난 언어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의 가장 큰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반도체다 우주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가 그들의 가장 큰 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세종시가 바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고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그러면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세종시를 찾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꿈은 굉장히 큰 꿈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상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이어서 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세종시의 현안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교통 문제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세계적인 한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통 체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뭐 세종시는 다들 시민들께서 다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은 뭐 많이들 하세요. 시내 교통이 좀 불편한 건데 도로폭이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도와 그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교통의 모습은 자꾸만 차량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을 늘려서 승용차를 줄이고 자전거나 이런 대체 그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응 패스라고 해서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2만 원짜리 이응 패스를 사면 5만 원어치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울링이라는 자전거도 무료로 사용하고요, 두루타도 사용하고요, 이런 무료라기보다는 그런 메리트 체계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세종시가 이제 지하철이 필요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충청권 광역철도를 광역급행열차로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그것이 세종시 구간은 지하로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시내 교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역급행열차를 빨리 도입을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유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노선이나 시기 같은 것을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이 교통 문제를 지금보다는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한마디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교통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중교통이 마을마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대안으로 갖고 계신지 한번 보시죠. 당연하죠. 지금은 버스를 무료한다든가 아니면 이용 패스로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버스 노선이 좀 합리적으로 있어야 버스를 탈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 운행 횟수가 좀 잦아져야, 운행 횟수가 많아야 교통 체제로서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5월 이후에는 새로 한 200대 정도의 수소버스, 전기버스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지금 16개 정도의 노선을 개편 차원했죠. 그리고 지금 5생활권, 6생활권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BRT 버스 노선이라든가 버스 노선 체계를 계속해서 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대수도 늘리고, 그리고 노선도 마을마다 깊숙하게 다니게 하고, 그리고 두루타도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을 간의 마을버스 같은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마을마다 교통을 좀 더 편리하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답신 너무 감사합니다. 네, 9번째 질의는 세계타임즈 이채봉 대표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세종시의 그 과제 대중교통의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또 1년 됐네요. 배치박형에 대해서 미국에 고시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경례 브리핑을 이제 많은 기사화가 됐고, 현재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때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에 관련된 그 환승의 문제를 아주 이슈를 뒀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우리 세종시에 왔을 때 환승센터를 무슨 죽었다. 그러나 이제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게 질문지를 보고 하나하나 그동안에 정례 브리핑이 있을 텐데 이걸 하시지 않을까.
말씀만 이제 있었지만 진행된 게 없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을 금년에는 완성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건가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무슨 말, 환승 체계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대중교통 무료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아니 무슨- 그때 아니 그 작년에 3월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광역버스에 통합 환승도 그 우리 요금의 할인에 제도가 있다.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네. 버스 무료화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그 시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BRT 버스까지도 무료 운행을 하겠다고 제가 발표했는데 그 뒤에 그것을 이응 패스라는 걸로 바꿨죠. 그런데 무료 버스 발전은 25년도부터 시행을 하지만 이응 패스는 24년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드렸고 그 무료 대중버스 전면 무료화를 이응 패스화로 한 이유는 첫째로는 그것이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 의견하고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과도한 재정이 필요한 무료화보다는 이용 패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정책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보면 우리 세종시에 KTX 역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아마 그것도 한 1년쯤 되네요. 네. 네. 그때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세종역이 필요하다 요구를 했었고 같은 이제 지자체의 같은 한 당 소속인데 충북 도지사께서 또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잘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님 또 방안이 또 계시는지요? 세종 KTX 역사 설치는 우리 세종 시민이 굉장히 바라는 그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게 추진이 안 됐던 이유는 첫 번째로 뭐 인근자치단체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경제성하고 기술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오송역 그 KTX를 가지고 있는 충북에서도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건 도교통부에서도 이런 그런 입장을 쭉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다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경제 타당성이 1.02로 나왔어요. 그전에는 약 0.7, 0.6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타당성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KTX 역사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CTX라는 게 또 새로 발표가 되는 바람에 이거와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좀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CTX를 기하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역을 만들 것인지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광역 급행 열차로 하겠다는 대통령 발표였어요. 그럼 그 광역 급행 열차인 CTX를 하면서 또 KTX 역사를 또 별도로 두는 것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문제는 지금부터 다 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 역사와 CTX 역이라든가 CTX 철도 체계와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의를 지켜봐 가면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우리 시장님 이제 임기가 4년에서 이제 2년이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또 정례 브리핑 때 우리 세종시의 그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법자청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3월 달에 진입했으니까 혹시나 그 금년에 작년에 우리 시장님이 포부에 달려 있었지만 금년에 그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중앙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계류 중에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가
세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지금 심의조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그 법률 통과가 불가능한 것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이 법률을 다시 재상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건 그거로되 세종시의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미 법원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실 때 세종시의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의진감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장의 의지를 세종시와 함께 법률을 통과하는데 쏟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와 별도로 저는 곧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에 가서 그 법원 행정처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저 나름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2024년 시장 소식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시장님 끝으로 세종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세종시의 슬로건으로 유지필성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세종시가 이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부가 지금 재정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한 예산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돈 갖고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뜻이 있고 또 시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일들을 추진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같이 뜻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일 하나하나 다 성공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종신문 방송 언론인협회 주관으로 최민호 시장님과 시정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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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